강아지 간식, 사료 좋은 마음으로 챙겨주시죠? 그런데 지금 집에 있는 간식 하나가 이미 위험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. 너무 익숙해서 실수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행동들이 강아지 수명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요. 오늘 영상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급여 실수 7가지와 올바른 급여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. 강아지가 간식을 밥만 먹고 그냥 가버렸을 때 아까우니까 나중에 또 줘야지 하고 그냥 둔 적 있었나요? 그런데 그 순간부터 간식은 침이 묻은 음식이 됩니다. 강아지 침 속에는 살모넬라, 대장균, 리스테리아를 포함한 여러 세균이 있어요. 침이 묻은 간식이 실온에 놓이는 순간 세균 증식이 시작되고 반습식 간식이나 젖은 육포처럼 수분이 있는 간식은 더 빠르게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. 미국 수의사협회 AVMA에서는 습식 간식은 개봉 후 20분에서 30분 내 먹지 않으면 냉장 보관하거나 즉시 폐기하라고 명시합니다.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다시 먹였을 때 구토, 설사, 복통 같은 위장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. 그리고 이건 강아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 2019년 미국 CDC 조사에서는 강아지 간식에 오염된 살모넬라균으로 사람 154명이 감염되고 35명이 입원한 사례가 실제로 공개됐습니다. 강아지 간식이 보호자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거죠. 어린아이나 노약자가 있는 가정이라면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. 먹다 남긴 간식은 아까운 게 아니라 다시 주지 말아야 하는 음식입니다. 강아지가 입에 댄 간식은 당일 내에 소진하거나 바로 버리고 핥은 그릇도 매번 세척해주세요. 좋은 마음으로 아껴두는 행동이 오히려 장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. 냄새도 없고 색도 괜찮고 유통기한도 안 지났는데 이거 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런데 무서운 건 멀쩡해 보여도 이미 안에서 변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. 개봉된 간식이 열기, 습기, 공기에 오래 노출되면 지방 산패가 진행되고 곰팡이 독소 위험도 커질 수 있어요. 그중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게 아플라톡신 같은 독소입니다. 아플라톡신은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인데요.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. 가열해도 냄새 맡아도 눈으로 봐도 절대 알 수 없어요. 실제로 2020년부터 21년 사이 미국에서는 아플라톡신에 오염된 사료 때문에 강아지 130마리 이상이 사망한 리콜 사건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지난 10년간 조사된 반려동물 사료 샘플의 88%에서 한 가지 이상의 곰팡이 독소가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. 보호자 눈에는 그냥 오래된 간식일 수 있지만 간을 망가뜨리는 독소가 될 수 있는 거죠. 차 안, 가방 안, 베란다, 서랍 속처럼 온도와 습도가 불안정한 곳에 오래 둔 간식은 정말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. 강아지는 냄새가 조금 이상하다고 안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먹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. 그래서 오래둔 간식은 아직 괜찮아 보인다가 기준이 아니라 한번 개봉했으면 냄새와 상태와 무관하게 4에서 6주 안에 소진하고 입구는 꼭 밀봉해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. 기준을 놓쳤다면 아깝더라도 버리는 게 안전합니다. 덴탈검이나 오래 씹는 간식을 반쯤 남기면 아까워서 다음날 다시 준 적 있었나요? 그런데 어제 씹던 건데 오늘 또 주면 되지?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. 이미 침이 잔뜩 묻은 껌 표면은 세균 오염 위험이 훨씬 커질 수 있어요. 강아지가 씹은 껌 표면에는 타액 속 세균들이 달라붙어 바이오필름이라는 세균막을 형성합니다. 24시간 만에 치석 수준의 세균 군집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. 코넬대 수의대 연구에 따르면 이 세균들이 혈류로 침투하면 신장, 간, 심장까지 손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그리고 남은 껌은 처음보다 작아지고 모양은 불규칙해지고 표면은 말랑해집니다. 원래는 오래 씹으면서 치아를 긁어줘야 하는 간식인데 이 상태가 되면 덴탈케어 효과는 줄고 삼키기 쉬운 조각으로 바뀌게 됩니다. 그래서 강아지가 씹다가 어느 순간 꿀꺽 삼켜버리기 쉬워져요. 조각이 식도나 장에 걸리면 그때부터는 배탈이 아니라 질식이나 장폐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갑자기 토하거나 밥을 안 먹고 축 처지고 배를 만지는 걸 싫어한다면 이미 안에서 막히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. 덴탈케어 효과를 원하신다면 15분에서 20분 정도만 씹게 한 뒤 수거하고 남은 조각은 그날 바로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. 먹던 껌은 저장해두는 간식이 아니라 남으면 버려야 하는 간식입니다. 사료는 마른 음식이라 괜찮을 것 같아서 봉지 입구를 대충 접어 베란다에 두거나 큰 통에 부어놓고 리필해서 급여한 적 있나요? 그런데 개봉된 사료가 공기, 열, 습기에 오래 노출되면 지방이 산화되고 품질이 떨어집니다. 보관 환경이 나쁘면 곰팡이 독소 위험까지 생길 수 있고 봉투 없이 통에만 옮겨 담아 계속 리필하면 바닥 찌꺼기가 새 사료까지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. 여름철 베란다, 차 안, 덥고 습한 창고 같은 곳은 최악의 조건이에요. 온도가 10도 올라갈 때마다 지방 산화 속도가 2배씩 빨라집니다. 그리고 그릇에 사료를 하루 종일 놔두는 것도 문제입니다. 공기, 침, 먼지, 습기에 계속 노출되고 얼마나 먹었는지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. 또 원래 봉투를 버리면 유통기한과 제품 정보를 놓치게 돼서 문제 생겼을 때 확인도 더 어려워집니다. 사료는 봉지째로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하세요. 온도 27도 이하, 습도 60% 이하의 실내 서늘한 곳이 적합합니다. 개봉 후에는 4에서 6주 이내에 소진하고 용기를 쓸 거면 새 봉지를 열기 전에 통부터 씻고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. 사료는 그냥 오래 두는 음식이 아니라 보관 방식까지 포함해서 관리해야 하는 주식입니다. 조금인데 뭐 어때? 우리 강아지 이거 엄청 좋아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말이죠. 그런데
강아지를 응급실로 보내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. 치킨 조금, 삼겹살 한 점, 국물 묻은 반찬 조금, 약 먹이려고 땅콩버터 조금. 보호자 입장에서는 다 조금이지만 강아지 몸에서는 이게 전부 부담이 됩니다. 기름진 음식은 강아지 췌장에 큰 부담을 줘서 췌장염으로 이어지면 구토, 복통, 무기력, 탈수로 갑자기 상태가 무너질 수 있고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. 양파나 마늘이 들어간 음식도 강아지에게 해로운 재료가 될 수 있어요. 그리고 무설탕 제품이나 일부 땅콩버터처럼 자일리톨이 들어간 제품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. 사람에게는 괜찮아도 강아지에게는 저혈당이나 간 손상 같은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. FDA는 자일리톨이 들어간 제품을 강아지가 먹었을 수 있으면 즉시 수의사나 응급동물병원에 연락하라고 경고합니다. 성분표에 자일리톨이 적혀 있거나 이름이 조금 다르게 표시돼 있어도 같은 성분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. 무서운 건 보호자는 조금만 줬다고 생각하는데 강아지 몸은 양보다 성분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. 사람 음식은 좋아한다고 나눠주는 간식이 아니라 강아지 몸에는 기준이 다른 음식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. 한 입이 습관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위험해집니다. 자연식이잖아요. 뼈는 원래 먹는 거 아닌가요? 치킨 먹고 남은 뼈, 갈비뼈, 족발뼈, 혹은 오래 씹으라고 준 소가죽검. 보호자들이 자연식처럼 생각해서 주게 되지만 강아지에겐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음식입니다. 익힌 뼈는 열을 받으면서 수분이 빠져나가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게 쪼개집니다. 이 조각이 식도, 위장, 장기를 관통하면 복막염과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심하면 응급 개복 수술이 필요합니다. 침을 많이 흘리거나 식후 또 하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이미 내부 손상이 진행 중일 수 있어요. 소가죽검도 안전하지 않습니다. 처음엔 오래 씹는 좋은 간식처럼 보이지만 강아지 뱃속에서 잘 소화되지 않고 스펀지처럼 불어나 장을 막아버리는 장폐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. 그리고 제조 과정이 불투명한 제품은 화학 처리나 표백 과정을 거칠 가능성도 있습니다. FDA와 전 세계 수의사들은 익힌 뼈와 소가죽검을 질식, 치아파절, 장기천공, 응급 개복 수술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 간식으로 경고합니다. 좋아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해서 더 빨리 삼킬 수 있다는 걸 먼저 보셔야 합니다. 익힌 뼈와 소가죽검은 가끔은 괜찮겠지가 통하지 않는 간식입니다. 반으로 잘라서 주는 게 더 건강하고 더 아끼는 방법 아닌가요?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. 반으로 잘랐으니까 덜 준 것 같고 조금씩 나눠주니까 부담이 적을 것 같고 남은 건 다음에 또 주면 되니까 경제적인 방법처럼 느끼시죠? 그런데 강아지 몸은 개수로 계산하지 않아요. 그날 들어온 칼로리를 전부 합쳐서 계산합니다. 잘게 나눠주면 적게 준 것처럼 느껴져서 오히려 더 자주 주게 되죠. 조사에 따르면 보호자들이 간식으로 주는 칼로리가 강아지 하루 필요 칼로리의 평균 20%에 달한다고 합니다. 기본 권고인 10%의 2배예요. 가족이 돌아가며 조금씩 주면 오늘 많이 안 줬다고 생각해도 실제 칼로리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. 치즈 한 조각이 소형견 한 끼 식사 칼로리와 맞먹을 수 있고 과체중 강아지는 정상 체중 강아지보다 수명이 약 2년 정도 짧아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. 그리고 문제는 칼로리만이 아닙니다. 자른 단면은 공기에 더 많이 노출돼서 세균 번식과 지방 산패가 더 빨라질 수 있어요. 게다가 작아진 조각은 더 쉽게 삼켜질 수도 있습니다. 자르는 것 자체가 무조건 문제는 아닙니다. 그날 먹일 만큼만 잘라서 바로 주는 건 괜찮을 수 있어요. 문제는 잘라놓고 오래 두고 다시 주고 총 칼로리까지 안 보는 습관입니다. 강아지 급여 실수는 특별한 독성 음식만 조심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. 아까워서 다시 주는 습관, 그냥 둬도 괜찮겠지 하는 방치, 조금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착각이 훨씬 더 자주 문제를 만듭니다. 하나라도 평소에 하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바로 멈추셔야 합니다. 좋은 의도보다 중요한 건 안전한 방식입니다. 보호자의 습관이 바뀌면 아이 건강도 분명히 달라집니다.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반려견에게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반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반려생활 되세요. 감사합니다.